잔치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윤호프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있죠. 주로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별 볼 일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 어렵게 찾아갔더니 영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잔뜩 기대한 영화를 보고 나서 실망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건 애교에 불과하죠. 그냥 기분이 조금 나쁠 뿐이지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투자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소문난 잔치에 잘못 가면 잔치가 끝난 뒤에도 오랜 시간 남아서 설거지를 하게 되거든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동반되는 건 물론이고요. 오늘 과거 사례를 통해 투자 시장의 소문난 잔치들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크게 소문난 잔치는 뭘까요? 2017년에 있었던 가상화폐 열풍입니다. 연일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죠. 서점에는 가상화폐 관련 책들이 넘쳐났습니다. 혹시 가상화폐 열풍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 계신가요? 비트코인 투자자를 인터뷰하는 동안 투자자의 계좌에서 30억 원이 늘어난 것을 보고 허탈해하던 PD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실로 엄청난 광풍이었죠. 90년대 말에는 닷컴 잔치가 있었습니다. 기업 이름에 인터넷의 냄새가 조금만 풍겨도 몇 배씩 주가가 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꽃은 새로운 기술이었죠. 지금의 비트코인 못지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무려 150배가 폭등했으니까요. 인터넷 무료 전화인 다이얼패드가 윈도우 초기 화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이야기, 새로운 기술이 곧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믿음. 지금 생각해보면 헛웃음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잔치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2000년 초 현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2834포인트까지 상승했었죠. 10배, 20배 상승한 종목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20년이 지난 아직도 코스닥 지수는 6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런 수익도 없이 장밋빛 전망만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퇴출되고 태반이 90% 이상 하락했죠. 여기에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비이성적인 과열이 만들어낸 거품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량주는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언젠가는 원금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버블의 정점에서 산 우량주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비이성적인 과열은 수십 년 후 예상되는 수익과 성장을 현재 가격에 모두 반영해 버리거든요. SK텔레콤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50만원까지 상승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때 가격의 절반 수준밖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버블이 무섭습니다. 우량주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말은 버블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소문난 잔치의 또 다른 예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었던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입니다. 현대증권의 이익지 사장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믿는다며 애국심에 호소한 마케팅으로 펀드 돌풍을 일으켰죠. 당시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현대증권의 펀드 수탁액이 30조 원을 넘어섰을 정도니 시중 자금을 모조리 빨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는 오래가지 않았죠. 아직도 펀드 투자라면 손살에 치는 분들이 대부분 그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비단 특정 산업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20세기 최악의 버블로 기록된 자산 버블을 일으켰습니다. 주식, 부동산 할 것 없이 일본의 모든 자산들이 끝없이 부풀어 올랐고 결국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고 끝이 났죠. 일본이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겪게 됐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당시에도 여전히 강한 국가였습니다. 일본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버블과 그것이 남긴 후유증 때문입니다. 90년대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바통을 이어받아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에 처음으로 가입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렸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끝이 났죠. 2000년대 들어서는 브릭스로 대표되는 이머징 국가들이 조명을 받았으나 원자재 가격이 무너지면서 거품이 꺼졌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의 시선은 오직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의 잔치는 지금도 진행형이죠. 큰 잔치가 열리면 누군가는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굴까요?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참여해서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사람들이겠죠. 반대로 돈을 잃은 사람들은요,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비싼 티켓을 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대중들이고요. 그러면 잔치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징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 급등입니다. 잔치가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가격이죠. 꾸준히 상승하던 가격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참여자들의 믿음이 커지는 순간 비이성적인 과열로 바뀝니다. 가파른 가격 상승, 즉 급등이 일어나는 시기죠. 가격 급등은 참여자들을 더욱더 불러 모읍니다. 할머니를 비롯한 일반 대중들까지 잔치에 참여하니 가격은 급등에 급등을 더해갑니다. 가격 급등이 없는 버블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둘째는 이야기의 전파 범위입니다. 처음에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언론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뒤이어 서점 코너에 같은 주제의 책들을 모아놓은 특정 주제의 코너가 생깁니다. 가령 갭투자로 집 수백 채 사서 부자가 됐다는 갭투자 성공담 코너, 가상화폐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는 가상화폐 관련 코너 등 같은 주제의 책들이 넘쳐난다는 것은 곧 잔치가 끝날 것을 알려주는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는 확신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야 하던 사람들까지도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점차 확신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이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이야기,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이야기, 종이돈은 가짜고 진짜 돈은 오직 금밖에 없다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두가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신화는 무너져 내립니다. 넷째, 탐욕이 조바심으로 바뀝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죠. 나만 소외되어 가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나만 바보된 기분이 들거든요. 유명인들이 언론에 나와 구체적인 목표 가격을 제시하는 것도 이쯤입니다. 현대증권의 이익치 사장은 코스피 지수 6천까지 갈 것이라고 했고,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배럴당 200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죠. 강남부동산은 죄다 평당 1억 원까지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복음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참 궁금하죠. 끝으로 특정 신조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도 잔치가 곧 끝나간다는 신호입니다. 브릭스, 차화정, 버블7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테마를 이룬 자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각색되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시기입니다.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잔치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은 예외 없이 큰 잔치로 이어졌죠. 19세기에는 철도가, 20세기 초에는 자동차가,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IT 산업의 잔치가 열렸죠. 실제로 철도, 자동차, IT 기술 등은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산업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잔치에 대한 소문이 커지면 너무 많은 자본들이 쏠리니까요. 비이성적인 과열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에 거쳐 창출되어야 할 부가 현재의 가격에 앞당겨 반영되어 버리는 거죠.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도 실제 가치에서 벗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하면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잔치가 크게 열려야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서 잔치가 열릴지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세상을 바꾸게 될지 탐구하고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시점입니다. 잔치가 시작되기 전 남들보다 앞서 잔치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쯤 잔치에 참여해서 흥이 더해지고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베스트셀러를 통해 잔치가 열린 것을 알게 될 때는 대부분 늦습니다. 그러니 제발 소문난 잔치에 뒤늦게 가서 설거지나 하게 되는 일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폴 로드리그 교수의 버블 이론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신기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버블을 만들고 붕괴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극소수의 사람들, 즉 스마트 머니가 참여하는 잠복기와 인식 단계를 거쳐 일반 대중들과 한머리들의 투기장이 되는 광기와 붕괴 단계를 보여줍니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머니가 되어 잠복기 내지는 인식 단계의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넘치는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잔치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죠. 가까이는 서울, 특히 강남 부동산에 잔치가 있고 미국의 대형주,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주식들이 연일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언제 잔치가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미 8분응선을 넘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죠.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려고 비싼 입장료 내면서 잔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는 놀이동산에 가듯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제대로 즐기려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 때 가야 하죠. 그때는 입장권 가격도 무척 저렴합니다. 반대로 휴일이나 주말에 놀이동산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비싼 돈을 내고 줄만 하루 종일 서 있기 십상이죠. 정작 놀이기구는 얼마 타지 못하고 사람들에 치여 녹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 한 해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여행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충분히 쉰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